네, 우리 수학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잘 펼쳐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생물에 대해서, 그쵸? 기본적인 걸 조금은 배우셨을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 세포죠. 오. 이거는 나왔 세포죠. 세포가 먼저 기본 단위이고, 그 다음에는 얘가 모여가지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보편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라는 게 있고, 동물은 없어요. 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 예, 바로 기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없어. 기관계가 없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돼요. 하나의 개체라는 거는 생명체 하나를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고 그냥 세포에서 좀 끝나는 친구들도 있죠. 누구죠? 미생물도 맞아. 세포로 끝나기도 하고 안 그런 애도 있고 보통 세균들이 그래. 대부분 이제 세균들은 세포로 끝나버립니다. 그쵸? 세균은 여기에서 끝나도 생명체라고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는 사실 소화 그리고 순환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어떤 특별한 기관계 두 개를 배울 건데요. 그 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세세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근육세포 같은 것들이 있고 상피세포라고 해서 어떤 피부의 조직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넓고 편편해. 이제 동물은 상피세포가 있고 또 그 겉에 또 표피가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상피세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세포 두 개가 세포 하나는 그냥 세포고 세포 여러 개 모인 게 저렇게 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조직 검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야.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약간 조금 초음파로 딱 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조직 검사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냐면 선생님 너무 놀란 게 선생님 한번 해봤거든요. 총을 쏴, 총을. 왜? 조직을 떼어내. 어, 뼈 덩어리를 떼어내. 아예 떼어내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막 무서운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그래, 그럴 때 조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근육과 상피 조직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죠. 그쵸? 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관 중에도 이 기관계는 뭐냐면 소화계에는 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저렇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작은 창자거든요. 작은 창자, 큰 창자, 여기 항목까지 해가지고 기관계를 이룬다. 기관계 중에 소화계를 한번 이야기해봤고,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다른 형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포 중에 우리 몸에서 그 혈액을 이루는 세포가 있어요. 맞아. 백혈구도 있고, 이 친구 때문에 빨갛거든, 피가. 어, 백혈구도 있고, 맞아. 적혈구도 있죠. 여러분, 적혈구도 있고요. 그쵸? 이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야. 그런데 이 적혈구 같은 것들은 적혈구만 여러 개 모인 게 아니라 적혈구, 백혈구, 그 혈소판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얘네들도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혈액 조직이면서 혈액 조직을 다른 말로는 약간 특이하게 결합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단순히 얘가 여러 개 모인 거잖아요. 그쵸? 곱하기 몇 배 한 건데 이 결합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 속, 그 혈관 속을 채우거나 아니면 어떤 뼈 속을 채우거나 뭔가 채우고 있는 애들을 조직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약간 조금 성격이 틀려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적혈구에서 혈액 조직이 그리고 또 다른 뭐 심장 같은 거 있죠. 심장이나 아니면은 혈관 자체도 이렇게 기관으로 봐가지고 이게 하나의 뭐를 이룬다? 순환계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순환을 해서 또 호흡도
하고 배설도 해야 되는데 호흡기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런 세포들이 조직을 이루고 조직에서 어떤 기관이 되냐면 호흡기의 대표적인 기관은 아무래도 허파가 되겠죠. 그렇죠? 허파가 모여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설계의 대표 기관은 콩팥이 나와요, 이제. 네, 그래서 대표 기관을 한 번씩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소화를 먼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소화를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잘게 분해해가지고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 그 전에 우리 영양소 먼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영양소는 몸을 구성을 해주기도 하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직접. 그쵸? 그리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게 뭘까? 에너지, 그쵸? 에너지를 내거나 또는 기능 조절을 해준다. 자, 그런데 보통 제일 중요한 영양소 탄단지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주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분류가 된 거냐면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잘 봐. 내가 여기다 숫자 449를 한번 써볼 건데 이게 의미가 뭘까? 449가. 칼로리. 맞아. 어떻게 됐어? 건이야. 아니, 기가. 기가 시간에 배웠지? 칼로리지. 점수가 푸짐해가지고. 등수가 킬로칼로리죠. 근데 지금 누가 제일 칼로리가 높아요? 지방이요. 지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방은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에너지원 중에 주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혹시 누가 탄단지 중에 주 에너지원인지 아세요? 탄수화물이요. 어유 저러네.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칼로리 높다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나 단백질은요, 에너지원으로도 좀 쓰이긴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더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는 거. 자,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한테는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 몸이 자라야 되니까 예,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이것도 문제에 나왔었어요. 기출에. 네. 네, 벌써 10시 8분이구나.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중간 그요.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인데 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혹시 무기염류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애들이 있고 칼륨이 이제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트륨 혹시 화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나트륨?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배우지 않았나요? 저희 선생님이 어. 10시까지 하면서 그 2학년 1학기 때 구성에서 나왔었거든. 무슨? 괜찮아? 네. 깜짝. 나트륨 같은 거 술이 낙하해가지고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어떻게 되죠? 물에 들어가면? 반응. 반응하잖아. 어떤 식으로 반응하지? 수소가 생겨. 아니 폭발한다고 안 배웠어요? 아니, 폭발하잖아. 그쵸? 반응을 거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트륨, 칼륨이 위험한 건데 우리 몸에 있어. 왜 우리는 안 폭발하죠? 음, 이거 여러분들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이온 상태로 있어요. 이온. 이온 상태로 있으면 괜찮아. 근데 쟤네가 어떤 원자 상태에서 물을 만나버리면 굉장히 강하게 폭발을 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우리 몸에 Na 플러스 또는 K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 상태로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바이타민이 이제 보통 말하는 비타민인데요. 어떤 거 있냐면 A, B, C, D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두 개가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아요. 누군지 아세요? A, B, C, D, E 비타민 중에 물에 녹는 애. 배웠어. 배웠었어? 이것도 기가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해봐야겠다. B. 맞아. 그리고 C. 얘네 둘만 수용성이에요. 나머진 지용성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안 녹아요. 예. 자,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물. 이 물의 특징 하면은 비열이 굉장히 큰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친구 있어서 우리 몸이 한결같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또 구성을 하죠. 우리 몸에서 구성을 해주고 세포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 조절도 해주고 우리가 보통 기능 조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뭔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래서 뭔가 산소가 일로 넘어가야 되고 영양소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물은 다시 재흡수해주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조절.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양소 검출하는 시약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사실 아까 저 실험 도구는 우리 그냥,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1학년 거 준비를 해놨더니 어떤 친구가, 저희도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다음 주에 보여줄 거야. 보여줄게. 색깔 보여줄게. 빠지지 마. 어, 그래서 영양소 검출을 실제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물과 에너지 할 때 이미 하나 배웠어. 아이오딘. 뭐를 이렇게 검출할 때 봤던 용액이에요? 녹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녹말이에요, 녹말. 녹말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오딘 원래 색깔이 뭐냐면 지금 저렇게 주황색이었던 거야. 주황색이었던 게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네. 이거는 여기에 뭔가 용액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녹말 용액인 겁니다. 이게. 네. 자, 녹말은 우리 그 영양소로 따지면 탄단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녹말은? 녹말은 탄수.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녹말이 더 쪼개지면 혹시 저번 주에 어떤 형태였죠? 포도당이죠. 이게 포도당이에요. 얘는 포도당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어.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베네딕트를 이용해서 가열을 시키면 색깔이 완벽하게 갑자기 변하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순식간에 바뀌어. 그건 한번 보여줄게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맨 끝에 이거 보면 뭔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름 검출, 지방 검출이에요, 지방. 지방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수단 3 용액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그냥 일종의 유화물감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은 것만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지. 단. 이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 검출할 때는 요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구리를 쓰는데 보시면 황산구리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 하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확 바뀌어요. 이것도 색깔 겁나 이뻐. 네,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요렇게 하나 이름을 붙였어요.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렛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용액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시겠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소화 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화는 왜 필요하다? 우리 몸에 흡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되거든요. 특히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자,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이게 소화. 아니, 시읒, 피읒, 미읒, 미음? 네. 잠시만요.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네, 세포막 아시죠? 네, 세포벽, 세포막 다 배우셨죠? 네, 세포막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 영양소를 분해를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 소화할 때 우리가 효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식물 이야기할 때 효소 좀 얘기했었어요. 효소란 쉽게 말하면 뭐다? 생체 촉매다. 네, 생체 촉매다. 몸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 안에 있는 물질이야. 촉매 반응을 하는 물질이에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이 촉매의 역할이 필요하다. 얘를 그래서 소화효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소화계는 크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계는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일단은 음식물이 쭉 지나갈 수 있는 소화관을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소화관에서는 대표적으로 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입에 연결된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시거든요. 항문이 배설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은 소화기관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소화액, 그러니까 거기 소화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소화액을 내보내는 소화샘들이 이제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샘, 그 다음에 이자, 간, 쓸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소화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소화기관이고 다 통틀어서 소화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친구 스타트할 때 녹말이 먼저 소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소화액이 침으로 나와요. 침으로 나오니까 녹말이 소화가 되고 식도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주거든요. 네, 이때 이제 위액이 그 일을 하고 위에서 이제 소장에서는 이런 소화도 하고 흡수도 하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창자에서는 수분만 흡수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화관에서는 어떤 소화가 있느냐? 바로 입에서. 자, 기억해 주세요. 아밀레이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화 효소죠.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해요. 뭘로? 엿당 형태로 분해해요. 잘 봐. 아까 탄수화물에는 녹말이 있고 포도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포도당이 두 개 모이면 설탕이라 하고요. 설탕보다 좀 큰 형태가 엿당이에요. 엿당보다 더 큰 게 녹말, 녹말보다 최종적으로 더 큰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리코젠이라고 또 배워. 배우면 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엿당을 일단은 만들어 버리고 위를 가잖아. 위에서는 일단은 골고루 섞이면서 위액에서 누가 나오냐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이 펩신이 분해를 해주는데 펩신을 도와주는 게 위액에서 위액의 염산이 도와줘요. 이 염산은요, 그 속에 막 음식물 속에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식균도 하고요. 세균도 없애고요. 그리고, 식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살균. 먹는 건 아니고 살균을 해버리고요. 네. 그리고 그 산성도를 맞춰줘. 산성도를, 맞춰준다. 이게 뭐냐면,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어, 물질의 성질, 산성, 염기성, 중성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산성도도 맞춰줘야지만 제가 잘 할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펩신 다음 작은 창자에서는 세 가지 탄단지를 다 소화시키거든요. 탄단지를. 아까 처음에 입에서 아밀레이스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와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근데 내가 좀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은 저거를 아밀레이스 1, 2라고 따로 부르시더라고. 약간 다르대, 약간. 약간 다른데 우리는 그냥 똑같다라고 배우는 거야. 입에서 한 번 한 거 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분해하는 거는 아까 단백질 펩신이 분해했잖아요. 이번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트립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드로 분해하는 거는 누구다? 바로 라이페이스라고 합니다.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을 너무 필요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쓸개즙. 자, 쓸개즙은 뭐냐면 간에서부터 일단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쓸개에 일단 저장이 됐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간인데, 쓸개에 저장돼서 나오니까 쓸개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2지장으로 분해가 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요 12지장 전에는 어떤 기관이 연결되어 있겠어요? 요 전에? 이거 지금 간이랑 연결된 게 아니거든? 요 전에 누가 있겠니? 어떤 기관이 있겠니? 여기 지금 작은 창자네? 일종의? 요 위에 위가 있었던 거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 이렇게 위가 있는 거야. 위가 있는데, 위에서 소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에 12지장이 있는 거야. 12지장에 빨대가 두 개 꽂혀 있어. 어떤 빨대? 쓸개즙 빨대하고 이적 빨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막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소화가 얼마 안 남았어. 왜냐면 이제 여기 지나면 막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 12지장으로 이제 막 쓸개즙 나오고 막 이장 나오고 막 그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게 이 작은 창자 자체가 상피 세포들의 다 효소가 막 나와.
신기하죠. 우리 몸이 끝까지 소화를 시켜. 탄수화물 소화효소라는 게 있고요. 그냥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영어 이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소장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장 자체에서 나오면서 이제 조금 뒤에 흡수를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종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방은 어디서 최종 분해된 거냐면 아까 지방은 쓸개즙에서 최종 분해가 된 거예요. 라이페이스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탄단지, 네, 탄수화물은 보통 녹말이라고 할 수 있죠? 탄단지를 소화시키는데, 보시면 요 개수 먼저 한번 크게 파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방은 몇 번 만에 이제 소화가 확 되냐면, 두 번이야. 두 번에 딱 끝나는 클래스야. 지방은 한 번 하고 두 번 만에 끝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은 3, 여기 세 번, 여기 3단계고 얘도 3단계.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쓸개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페이스가 한 번 더 최종 마무리. 그쵸? 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펩신이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 트립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 소화 효소.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얘는, 녹말은 아밀레이스 한 번, 여기 또 한 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 효소. 네. 이렇게 해가지고 3, 3, 2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은 작은 창자, 즉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소장 자체가 보시면은 굉장히 길고요. 일단 길고요. 길고 그 안에 주름도 많아요. 일단 주름이 많은데 주름 표면에 또 융털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융털은 뭐냐면 주름에 주름이야. 주름이 있는데 또 주름을 잡은 거야.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또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표면적을 넓히려고. 표면적을 넓혀서 소화 흡수를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네, 흡수가 될 때 융털 안쪽에 누가 있냐면 혈관 이름 중에 하나인데 요거 혹시 아시나요? 모세혈관, 그쵸? 모세혈관이 쫙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얘가 림프관의 하나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보이세요? 찾아보실래요? 이건 지금 빈칸 필요 없는 건데, 네. 암주관이 있어요. 네, 암주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두 개로 왜 나뉘어 있냐면, 하나는 물에 녹는 거, 하나는 녹지 않는 거. 그래서 물에 녹는 애들이 보통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 무기압류 물에 잘 녹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산 이런 애들은 물에 안 녹는 애들. 자, 그럼 비타민 같은 경우는 누가 모세혈관으로 갈까? 비타민인 경우에는 아까 A, B, C, D 중에 누가 가야 돼? 모세혈관으로? 두 개, 두 개. 그렇지, BC지. BC가 물에 녹으니까 모세혈관 가야 돼요. 얘네들은 A, D가 암족관으로 가야 돼. 알겠죠? 네. 당황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흡수되고, 이제 흡수된 그 물질들은 혈관을 또 이렇게 따라다녀. 혈관을 따라다녀서 심장 쪽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공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얘가 한번 통과를 해야 돼. 간을 한번 거치거든요. 자, 여기 살짝 한번 적어볼까? 이 간에 일단 포도당이 들어가잖아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는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출을 그냥 시킬 수 있거든요. 저장을 할 때는 누가 저장하라고 시키냐면 인슐린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때 나옵니다. 인슐린이 와가지고 야, 너 포도당 내보내지 마. 절대 내보내지 마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애가 와. 글루카곤이 와갖고 야, 빨리 내보내 빨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음. 얘네들이 막 간한테 일을 시켜. 왜 그러냐? 이 포도당이 혈관에 갑자기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많은 피는 달달하지. 달달한 피는 좋지 않아.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적혈구 돌아다니죠? 적혈구가 혈관에 있을 텐데 이 적혈구가 아까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세포 대부분은 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가 어떨 때 파괴가 될 수 있냐면 이 세포 바깥에 있는 그 여기 이 세포 바깥에 있는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너무 포도당이 많아 또는 나트륨 성분이 많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와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삼투압 현상은 물의 이동을 말하는데 짠 곳으로 무조건 물이 막 빠져나가게 돼 있어. 어.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는 내보내면 안 돼. 반대로 포도당이 너무 적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 포도당이 너무 적다?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 막 밀려 들어와. 빵빵한 그런 적혈구가 되다가 터져. 둘 다 파괴. 제가 왜 적혈구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일단 적혈구가 죽잖아요? 여러분 바로 즉사야. 왜? 왜 적혈구가 죽으면 우리가 죽을까? 적혈구가 산소 운반해줘.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준다는 건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투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벌써 어려워?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35페이지 보시면 지금 6, 7, 8, 9 있죠? 네. 6, 7, 8, 9번 한 번만 살짝 풀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조금 제가 아, 같이 해봤어? 네. 잘했어. 문제 계속 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니 제가 지금 시험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번 주에 시험 봤던 거. 이건 우리 식물 파트 시험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한번 아예 지금 봐봐. 네, 식물 이게 오늘 1일 테스트.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72점이 안 되시면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해봐보세요. 다른 두 분은 그냥 오토 클릭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 아니고 전기 빼고 16번부터 거기 1 테스트 써있죠? 16번부터 보실게요.